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트 유승원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전기 기사편 우리 관연도 문제 우리 해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관연도 공부할 때 1번서부터 막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너무 양이 많아. 우리 봐봐요. 이 책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쵸? 이 책 이거 어떻게 다 봐?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정말 딱 한 파트에 몇 개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공부해 놓으면 아, 이게 뒤에 이렇게 계속 이 질문이구나 라고 이해해 놓으면 문제가 정말 빨리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란 대로만 쫓아와 주시면 아마 이 관연도 문제는 요걸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공부를 그래도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한번 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문답만 할 거면 제 수업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무슨 뜻이냐면 공식 정도는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야. 제가 꼭 암기해야 될 공식은 지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암기하셔서 써먹는 방법을 배우는 게 요 파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유튜버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고, 내용적인 설명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거는 우리가 시대에듀 사이트에 봐보면 제 강의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기, 그 다음에 전력, 법규, 회로, 그러니까 법규라는 건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KC죠. 그리고 자기학까지 전 과목으로 한번 지금부터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되게 짧게 가질 겁니다. 짧게.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제가 요번에 가장 먼저 해드려야 될 거는 전기 기기라는 과목을 한번 먼저 짧게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가지고 공부하셔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싹 직육이 문제. 다시 얘기해서 제가 먼저 얘기 드리면 5년치를 분석한 거예요. 5년치 모아모를 기사 과목과 산업기사 과목을.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봐요? 3번, 3번, 6번이잖아. 그러면 5년 동안에 6번의 시험을 보고 한 회당 20문제씩을 보니까 그쵸? 얼마? 600문제를 제가 이렇게 싹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저희 교재 그러니까 저희 교재 하나만 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딱 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600문제인데 5년 동안 600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뭔 얘기냐면 전기기기에서 1장이 뭐죠? 직육이에요. 그러면 직육이 파트를 제가 이렇게 10가지로 묶음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10가지 묶음만 공부하시면 제가 다 분석을 하니까 100문제가 제가 알려드린 10가지에서 100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정리하는 거 보시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 얘기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원리, 그 다음에 구조, 그리고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 드리면요. 이게 원래는 한 파트 이론이 있겠죠. 근데 그 이론은 우리가 지금 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관연도 문제풀이니까 요게 관련된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요걸로 답 찾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파트가 관연도에는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되는데 최근 5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1년에 한 2번 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8번 정도가 5년 동안에 8번이 요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비중을 하지는 않는데 시험 문제는 되게 쉬우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오면 꼭 주워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답을 외우는 거니까 원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먼저 발전기를 보는 거야. 발전기 원리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 딱 하나, 뭐 전자 유도 현상. 요걸 이제 답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그러면 우리는 플레밍의 무슨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딱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가끔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돼서 뭐를 구해야 될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VB이라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요건 또 자기하게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리는 딱 요것만 암기하셔서 답을 맞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정리되는 파트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구조죠. 구조. 그러면 구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회전자의 개념이 되겠죠. 회전자. 그러면 회전자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같이 붙어 있는 건데 전기자와 그 다음에 정류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자. 그 다음에 브러쉬. 물론 브러쉬는 움직이긴 하지만 됐죠? 요렇게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전기자가 뭐예요? 주자속을 끊어 뭐를 만든다고? 기전력을 만드는 게 전기자야. 우린 요게 일단 핵심 단어. 기전력을 만든다. 정류자는 뭐야? 라고 한다면 원래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요? 교류야.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기를 배우고 있죠? 직류기. 그러니까 교류를 갖다가 뭘로 바꾼다고? 직류로 바꾸는데 필요한 게 정류자야. 그 다음에 계자가 뭐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자속을 만드는 게 계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브러쉬가 뭐예요? 그러면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 회로와 바깥의 회로를 연결해 준, 즉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해 주는 데 사용되는 게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러쉬 홀더 위치를 고정하고 됐어요. 위치에 적당한 압력을 준다. 0.15에서 0.25 이렇게 하나 정도 추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브러쉬 침태기, 우리 로커라고 해서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한다. 로커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말은 살짝 들어두시면 돼요. 그렇게 잘 나온 파트가 아니라서.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야? 전기자 권선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자 권선법에는 뭐뭐뭐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는 전기자 권선 뭐뭐뭐로 이루어져 라고 한다면 우리는 환상권은 안 쓰고 고상권을 쓰고 개로권은 안 쓰고 패로권을 쓰며 단층권보다는 우리는 뭐를 쓴다고요? 이층권 또는 다층권을 쓰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이층권에는 뭐가 있는 거야? 중권 또는 타권으로 갚는다. 여러분들 아마 기기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면서 아 맞아 난 저걸 해놨어 난 저걸 해놨어 난 저걸 정리됐어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체크사항이에요. 체크사항. 우리 마지막 문제풀이. 됐죠? 그래서 이 관연도 문제집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관연도 문제집을 가지고 이거를 다 우리가 지금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파트만 딱 가지고 문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600문제 중에서 지금 이렇게 직류기 편 10가지만 정리하면 10편만 정리되면 100문제가 막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번 파트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중권과 파권의 비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꼭 떠올려야 될 게 중권은 무슨 권이라고도 얘기한다고? 병렬권. 그렇죠? 파권은 무슨 권? 직렬권. 요즘 문제 추세가 중권, 파권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냥 직렬, 병렬, 그래서 직렬권, 병렬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요 중권과 파권,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요걸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병렬 회로수지. 그러면 중권일 때 병렬 회로수는 뭐랑 같다? 극수와 같다. 파권일 때 병렬 회로수는 얼마다? 2다. 그리고 이때 브러시 수는 그러면 중권일 때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고 결국 얘도 얼마란 얘기야? 병렬 회로수랑도 같은 거지. 파권은 브러시 수는 2. 단 극수만큼 둘 수도 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일단 가장 설명 문제 기초가 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용도죠. 용도. 시험 문제 아마 이렇게 탁 바꿔서 뭐 맞히게 이렇게 틀리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이 용도라는 부분 많이 쓰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맞춰. 용도. 중권은 병렬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은 파권에 비해서 아무리 극을 많이 늘려도 파권에 비해서 전압은 작고 대신 병렬로 회로가 늘어나니까 전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꼭 봐야 될 게 용도에서 우리는 뭐예요? 얘는 저전압에 그쵸? 뭐 대전류인 경우에 사용되고 파권은 고전압에 뭐 소전류일 때 사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압력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링, 균, 압, 화는 중권일 땐 필요하고 파권일 땐 필요 없다. 여러분들 지금 요게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는 거는 정규반에서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관연도 문제풀이. 요런 것만 정리해서 문제 풀자.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또 요즘 잘 나오는 게 이 다중도엠이에요. 다중도엠. 그래서 요거는 꼭 공부하세요. 요즘 추세가 요 다중도엠. 그래서 다중도엠일 때 A는 MP. 다시 해서 그 다중도만큼 병렬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원래 병렬수가 2잖아. 그러면 얘도 다중도만큼 생긴다. EM. 그래서 이렇게 중권과 파권을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얼만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재를 보시고 아, 요거 넘겨서 해결하는 거야. 다 한꺼번에. 먼저 우리가 뭐 20년 3회 산업기사 요거 이제 자막으로 나가겠죠. 20년 3회 산업기사에 봐보면 41번에 직육의 구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계자, 전기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전기자 철심도 있겠죠. 권선 철심. 그러나 우리가 내철형, 외철형 이런 말은 없었잖아. 왜? 내철형, 외철형은 변압기에 해당되는 거죠. 또 47번 똑같이 20년 3회 산업기사 47번에 봐보면 직육의 전류 용량이 크고 저전압의 대전류에 적당한 브러쉬는 그러면 요 브러쉬에서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죠. 우리가 브러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의 개념이냐면 지금처럼 어떤 파트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전류 용량이 크고 즉 저전압에 대전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때 브러쉬는 뭐를 쓴다고요? 금속 흑연질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이런 재질의 뭐 브러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브러쉬를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정류 파트에 나와가지고 저항 정류에 사용되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를 쓴다는 거야? 탄소 브러쉬를 쓴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브러쉬의 문제가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관연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만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저전압의 대전류는 금속 흑연지. 정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 브러쉬를 물어보면 탄소 브러쉬. 됐어요? 요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브러쉬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다음. 전기자 구조에서 봐보면 일단 중권 파권 얘기했죠. 그러면 16년 1회 기사 16년 1회 기사 45번 문제를 봐보면 직류기 권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번에 단중 팍권은 균합판이 필요 없단데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그냥 답을 맞힐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16년 3회 산업기사에 봐보면 48번 문제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권선법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 부분 물어봤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봐보면 뭐는 안 쓰다가 2층권 쓴다고 그랬고 고상권 쓴다고 그랬고 패로권 쓴다고 그랬고, 하지만 2층권이랬지 단층권은 안 쓰잖아. 그래서 답은 단층권이 틀린 거고. 됐습니까? 다음 18년 3회 산업기사 60번 문제 뭐라 나왔습니까? 단중 팍권과 중권을 비교했을 때 팍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팍권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뭐 고전압의 소전류다 이렇게 물어봤죠. 또 19년도 3회 산업기사 59번 문제를 봐보면 자 전기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예요. 다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개로권 안 쓴다고 그랬고 환상권 안 쓴다고 그랬고 단층권 안 쓴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쓴다? 2층권. 이 문제만 벌써 두 문제. 그 다음에 20년 4회 기사 44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직류기의 권선을 팍권으로 감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질문이죠. 또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병렬의 수는 극소한 게 없이 언제나 얼마다? 2다. 됐습니까?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요 구조편에서 나온 문제들을 싹 한 거예요. 5년 동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안 한 거는 뭐 진권, 다시 해서 우리가 진권하고 누권 요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해서 16년 2회 산업기사에 봐보면 진권, 누권 요 두 가지 내용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온 문제니까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 보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간략하게 요것만 공부하셔서, 즉 지금 봐보면 요거 잘 안 나왔잖아. 하지만 이 부분도 물어봤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암기해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요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진짜 가끔 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파트를 보고 여러 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앞으로 뒤에 가면 더 많아요.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앞부분이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제가 묶어 드릴 테니까 묶어주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